김건모 씨 관련 사건이요. 지금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13일 성폭행 의혹에 휘말린 김건모 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는데 네. 그와 더불어 그제 14일 토요일에 네. 사건을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아하. 사람들의 이목이 거의 없는 토요일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네.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고 네. 피해 여성은 김건모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관련해서요.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차례대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전혀 누군지도 모릅니다. 고소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소장도 못 받아봤고 고소장도 못 받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강용석 변호사님께서 보도자료도 비판하면서 고소를 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는 취지입니다. 뭐 긴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반하장이다. 그리고 또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필 규정이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리고 보신 것처럼 양측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강대강 대결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김은배 팀장님, 일단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8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성폭행 조사를 받을 때 완벽하게 받기 위해서 두 번 안 부르려고 하거든요. 받았을 때 처음에 만난 과정, 김건모 씨하고 만난 과정부터 또 성폭행 시작부터 끝까지 경과. 그다음에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은 피해 당했을 때 혹시 영상이라든지 녹취한 부분이 있는가, 휴대폰. 그리고 그 전후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피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병원에 가서 혹시 진료를 받았는가. 네. 그냥 성폭행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니 폭행당해서 폭행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 다음에 주변에 참고인, 본 사람, 목격자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를 받은 다음에 보강 증거가 확보된 다음에 아마 김건모 씨를 소환할 겁니다. 네. 이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2016년 8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년 전 사건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거가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는지 또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어느 정도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건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라고 봐요. 피해자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피해자가 일했던 그 장소에 함께 일했던 종업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을 찾아서 참고인 조사를 할 거라고 지금 경찰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고 나서 뭔가 얘기를 했거나 상담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심정을 표현하는 글을 보내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서 정보를 수집해서 만약 그게 증거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검찰이 이제 기소 혐의로 넘길 수 있겠죠. 그러나 다만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런 증거들이 남아있는지 하는 부분은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시간의 조사를 마친 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그런데 김기화는 사실 지금 조사는 받았습니다만 심적으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강남경찰서 측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 피해자를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여성에게 혹시나 뭐 2차 피해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자세한 내용은 전해줄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여성이 어떤 위협을 느꼈는지 아니면 혹은 뭐 그런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의 신변 보호 요청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신변 보호 요청을 일단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이거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일단 이 신변보호 요청 같은 경우에는 요청자가 신변보호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하면 네. 경찰에 제출하면 요청이 접수는 됩니다. 근데 접수가 됐다고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찰들이 판단을 해봤을 때 범죄로 혹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이걸 고소해서 이게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보고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위원회가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뭐 과장, 팀장 등으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가 과연 이 신변 조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신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신변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여부들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김건모 씨 측의 변호인 얘기도 들으셨습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김건모 씨 측에서는 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서 지금 맞고소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무고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뒤에나 무고고소 조사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경찰의 경우에는 성범죄는 여성 청소년과 여청수사팀에서 진행을 하고요. 네. 무고는 수사과 경제팀에서 진행합니다. 전혀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거 무고라는 게 시청자분께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무고 혐의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여청수사팀에서 성범죄 사건 수사를 종결한 다음에 그리고 종결하고 검찰의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네. 경제팀이 여청수사팀의 자료를 넘겨받아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14일 여성조사 시에도 경찰은 무고 혐의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 측이 진행하는 1인 방송에서는 이 여성 말고 추가로 김건모 씨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도 나왔잖아요. 그 사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박정배 변호사님? 현재 융업소 직원 폭행 의혹에도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공소시효의 문제도 있고 직접 고소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혹은 제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건모 씨 변호인 측은 김건모 씨가 따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 이 피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대리해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게 지난 9일이에요. 그런데 김건모 씨 측이 무고 혐의로 맞고소 고소장을 제출한 게 13일이에요. 그러면 며칠 5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왜냐하면 김건모 씨 측 변호인의 주장은 이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고소장이 본인들한테 와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네. 피해를 당했다는 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고 본인이 무고로 고소를 하려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 이름도 써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고소를 했는지를 보고 고소장 내용을 보고 무고 혐의로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고소장을 준비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하. 무고 혐의.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12월 9일 날 이걸 발표를 했고 네. 김건모 13일 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한 거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는 이걸 계속 그냥 안 하고 있을 경우에 김건모 씨의 어떤 범죄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물론 의혹 수준이지만 전파가 되잖아요. 그건 본인한테 상당히 피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사실로 굳어질까 그렇죠. 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고소장을 받지 못했지만 네.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무고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지금 네.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무고로 맞고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피해 여성 측의 주장, 그러니까 이 대리인인, 법률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뭐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강용석 변호사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김건모 씨가 저렇게 나오는 것은 잘못됐다. 결국 진실로 귀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했냐면 적반하장 및 사필규자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그 김건모 씨 측에서는 12월 6일 날 명예훼손한 네. 12월 9일 날 고소했지 않습니까? 네. 요건을 맞고소를 했기 때문에 네. 결과는 두고 봐야 되지만은 네.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는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진위는요, 이 내용의 진위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뉴스파이터가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양측의 주장을 신중하게 다 전해드리면서 경찰 수사를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상황상 사면 초과로 지금 몰려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고소장 제출한 날 자신의 콘서트 관련해서도 무슨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김건모 씨 같은 경우 지금 데뷔 25주년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6일에 처음으로 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인천에서 콘서트를 강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때는 했죠, 맞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일부 뭐 팬들이 너무 콘서트가 무성의했다는 등 아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관계자가 콘서트 취소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즈음에 네. 이제 맞고소를 하면서 이 공연 제작사에서 김건모 씨의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네. 그리고 관객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취소 수수료를 포함해서 전액 환불하겠다 이렇게 콘서트 취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콘서트가 취소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순이었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나오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 뭔가 이에 대해서 무대에 섰을 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일절 언급 없이 가는 것도 모양새도 이상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취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김건모 씨는 또 지상파 예능에 또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사실은 이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도 해당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김건모 씨가 프로포즈하는 그 해당 영상을 또 공개를 했었어요. 지난 8일 날 나갔죠, 8일 날. 그래서 또 네. 일부의 팬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하. 그 이후에 이 해당 예능 프로에서 김건모 씨가 더 이상은 촬영하는 촬영분이 없다. 그리고 김건모 씨의 모친도 더 이상은 여기에 출연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원래 김건모 씨가 고정 게스트도 아니었고 네. 어머니도 스페셜 MC였기 때문에 하차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하, 원래 고정 출연이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제는 뭐 앞으로의 촬영 분량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실상의 하차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당시 성폭행을 자신이 당했을 때 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매니저, 그러니까 즉 소위 마담이라고 하죠. 이 마담이 자신이 피해 사실을 바깥으로 알리지 못하도록 회유와 압박 그리고 협박을 했다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관련해서요. 이 얘기도 강용석 변호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유튜브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김세희 전 기자라고 해야 되나요? 김세희 전 기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밝혔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유흥주점의 마담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피해 여성 측에다가 회유, 압박, 뭐 좀 세게 얘기하자면 협박 이런 좀 수준의 접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너무나 황당해서 어떻게 김건모가 모른다고 할 수 있냐? 모르면은 마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겠죠. 회유와 협박, 압박 이런 추상적인 단어만 사용했는데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소를 취소하라거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하거나 아하. 면담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사실대로 진술해달라. 굳이 이러지 말고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요청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김건모 씨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지만 마담을 통해서 협박했다는 주장 자체로 애초에 해명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언론에 보도되고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주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봤고 그 과정에서 양측 변호사가 접촉하면서 비로소 피해자를 알게 됐다고 항변할 수도 있어서 그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최진봉 교수님 사실 예. 이 부분은 마담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뭐 매니저란 사람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회유, 압박, 협박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김건모 씨가 시켰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단정할 수는 없죠. 네. 그러려면 이제 그 매니저라는 분을 불러서 정말 김건모 씨가 협박을 그걸 뭐 얘기했는지 요청했는지 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김세희 전 기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저 주장이 100% 맞는지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럼 김세희 전 기자는 뭐 유흥업소 즉 예전에 그 3년 전에 유흥업소는 간판도 아예 바꿨고 상호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경찰에 조사를 해보면 네. 진실성이 나오겠죠. 그리고 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매니저라는 분이 그렇게 진술을 하더라도 그건 증거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김건모 씨 측에서는 아예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을 뭐 협박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가했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네. 너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네. 어떤 경우가 나온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강남경찰서의 수사 과정을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